이번 시간은 지도 앱을 가지고 길을 찾고 또 생활 정보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도 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카카오 앱,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과 연결이 되니까 카카오톡으로 지도를 보내주면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카카오 맵과 연결이 되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는 밴드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전 세계인이 다 쓰고 있는 구글 맵입니다.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방 안에서 미국의 어디를 찾아간다든지 또는 무슨 박물관을 찾아간다든가 했을 때 구글 맵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시간은 카카오 맵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활 정보를 찾고 또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 앱은 단순히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생활 정보를 찾아가는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약국이나 병원, 그 다음에 ATM기를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찾아갔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내 주변에 주차장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 지도 앱 하나 가지고 지하철 노선도 볼 수 있고 버스 정류장과 버스가 언제 어디서 오는지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거리를 계산해서 택시비를 알려줍니다.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다, 이런 것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 맵을 설치해야 되겠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 맵을 검색을 해서 다 설치를 하면 어떤 앱이든지 간에 초기에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카카오 맵은 지도 앱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의 위치 정보를 내 스마트폰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치 정보에 접근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 허용을 눌러줘야지 되겠죠. 자, 카카오 맵을 열면 이렇게 지도의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내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현재 위치 주소가 표시됩니다. 현재 위치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검색할 때 여기를 눌러서 목적지를 적으면 또 길을 찾아가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내 위치 찾기, 아래에 있는 이 표시를 한 번 더 눌러주면 현재의 내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로드 뷰라고 해서 거리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도 표시를 변경해서 지형도나 지적도나 또는 CCTV가 어디에 있는데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눌러보면 그 변화의 과정을 선택해서 내가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도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것. 물론 손가락을 벌려서 확대해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버튼을 플러스를 누르면 지도가 확대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지도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축소하면 좀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고 확대하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길찾기가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는 목적지를 넣고 이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비로소 찾아가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지도 앱의 아래를 보면 이렇게 5가지의 메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을 눌러주면 계속해서 집을 등록해 주세요. 집에서 출발하면은 그 위치를 찾아가기 쉽게 집을 등록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집을 등록해 주세요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현재 위치가 내 집이면 현 위치를 누르면 되겠고, 다른 곳에서 내가 이 작업을 할 때는 지도에서 내 집을 등록하면 되겠죠. 번지를 입력하면은 내 집을 등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중교통을 누르면 현재 위치의 대중교통이 이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현재 내 주변의 주유소나 주차장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가장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세 번째, 내 주변의 편의시설, 한식, 카페, 양식, 중식, 약국, 편의점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길찾기로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길찾기를 시작하려면 지도를 열어야 되겠죠. 지도를 열고 난 뒤에 자, 길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에 있는 거.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 지도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출발지를 입력해야지 되겠죠. 저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도착지를 서울대학교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다음 자, 위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요거는 첫 번째 택시나 자가용으로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택시나 자가용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택시 요금입니다. 내가 택시를 타지 않더라도 우선 여기서 택시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온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려면 현재 위치에서 약 한 27분 정도 걸리면서 택시비가 12,900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 간다면 바로 내비게이션 이 표시를 눌러서 안내를 시작하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걸어서 가는 방법. 네 번째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살표는 반대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면은 출발지가 서울대학교 병원이 되겠고 도착지가 동서울종합터미널 그러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요 점 3개는 누르면 현재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친구에게 보내줄 수 있는 공유 기능이 나옵니다. 자,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을 가는데 두 번째 방법, 이건 뭐라고 그랬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니까 전체의 1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보통 추천해 줄 때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자, 요 첫 번째 방법 36분 걸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서 4호선으로 갈아타서 해화역에 도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 3개를 누르면 길찾기 공유가 나옵니다. 공유를 누르면 친구한테 보내면 내가 현재 이런 코스로 가고 있다고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자, 이 36분을 선택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변역에서 성차를 해서 9개 역을 이동하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서 3번을 가면 해화역에 도착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간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 번째 칸, 네 번째 문에서 타면 빠른 하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3번 출구로 나와서 대학교 병원까지 걸어가면 된다고 나옵니다. 그럼 다시 이것을 누르면 여기서 걸어가는 안내 표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따로 지하철 종결자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지도 앱에서도 지하철 노선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왼쪽 위에 줄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지하철 노선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지하철 노선도를 눌러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하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도시의 지하철 노선도를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버스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버스 노선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강남 5번을 넣어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구룡마을에서 출발해서 석촌역까지 배차 간격이 7분이고 첫 차가 몇 시고 막차가 몇 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아래에 있겠죠?
차가 현재 어디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누르면 이렇게 지도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노선을 누르면 이렇게 노선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 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 정보도 검색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맨 위에 있는 현재 위치 주소를 나타내는 것을 툭 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이 이렇게 백신 접종 센터가 맛집보다도 우선해서 나옵니다. 그럼 백신 접종 센터를 눌렀더니 백신 접종 센터가 전부 검색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저는 지금 여기에 지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요 내 위치 중심을 클릭하면 현재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백신 접종 센터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지도 앱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도 앱은 단순히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낯선 장소에 가서 ATM기를 찾는다든지 또는 약국, 병원의 위치, 주차장의 위치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